여러분 반갑습니다. 시촌입니다. 자, 오늘은 과연 이 시골에 있는 집을, 요 산속에 있는 집을 누가 낙찰받았을까? 충청도 편입니다. 예전에 강원도 편을 만든 적이 있었죠. 그때 많은 분들이 재밌다고 해주셔서 오늘은 충청도 편을 준비했습니다. 강원도에 있는 집은 누가 낙찰받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여기 링크를 달아 놓을 테니까 한번 보시고요. 충청도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집은 바로 이 집인데 나무에 가려서 집이 보이지도 않죠. 여기는 충북 옥천입니다. 땅이 740평이나 되고 건물도 38평으로 작지 않습니다. 집을 보시면은 좋아 보이네요. 우선 깔끔해 보이고 집 뒤로 산도 있고 여기 올라가서 요 위에 올라가서 커피 테이블도 있고, 아니 이거 소주 테이블인가? 자, 마당에 나무가 엄청 많습니다. 땅이 너무 넓어서 뭐 풀이 엄청납니다. 잔디도 와 어마무시하게 넓게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이 집이 감정가가 6억 정도 됐는데 와 엄청 비쌌네요. 유찰이 되다가 4억 5천에 낙찰이 됐습니다. 차순위는 4억 2천. 자, 여기 낙찰받은 분이 결국 잔금을 내고 소유권 취득을 했는데 건축물 대장을 보니까 요 소유권 취득하신 분이 대전에 사는 59년생이더라고요. 아무래도 옥천과 가까워서 낙찰을 받으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충북 영동입니다. 이 집인데 약간 이 집은 관리가 안 된 것 같죠. 막 풀들이 막 데크까지 기어 올라와 있습니다. 모기장 타고 올라가려 그러죠. 땅은 466평, 역시 넓고요. 집은 28평입니다. 약간 돌아서 보면 여기 자풀이 엄청나게 막 집을 잡아먹으려고 난리가 났어요. 여기 주차장인 것 같고 이렇게 들어가는데 집 관리 상태는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았습니다. 요 햇빛을 보니까 집은 남향이고 도로에서 요 밑으로 내려가야지, 이렇게 내려가야지 집이 있어요. 자, 이 집은 감정가가 1억 7천만 원. 유찰 얼마 안 됐네요. 한 번 유찰되고 한 명이 바로 응찰을 해서 1억 4천에 낙찰을 받고 역시 잔금을 납부했습니다. 자, 어디 사시는 몇 년생이 낙찰을 받았는지 건축물 대장을 확인해 보니까 부천에 사는 59년생이 낙찰을 받았습니다. 상당히 거리가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제2의 인생을 계획을 하신 것 같아요. 그 다음 집입니다. 이번에도 충북 영동인데 제가 영동을 가보니까 와 영동도 상당히 멀더라고요. 자, 이번엔 이렇게 하천가에 집이 있습니다. 자, 땅은 193평, 건물은 36평입니다. 자, 건물이 있고 건물 뒤에 이렇게 창고까지 매각에 포함되어 있었어요. 아주 오래된 집들. 자, 집 안에는 상태가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집도 역시 낙찰이 됐는데 감정가가 좀 쌌습니다. 6천만 원에 감정이 됐고, 그런데 낙찰가도 뭐 감정가 대비 82%로 많이 떨어지진 않았어요. 한 분이 낙찰을 받았고, 자, 과연 이분은 어디 사시는 분이길래 이 집을 낙찰받았을까? 건축물 대장을 보니까 이분이 벌써 전입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원래 어디 사시던 분이었는데 이 집을 낙찰받았는지는 알 수 없었고, 이분은 66년생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충북 보은. 야, 왜 충북만 보여줘? 충남도 보여줘. 뒤에 나옵니다. 충남. 자, 충북 보은인데, 자, 여기는 땅이 23평. 쬐까네요. 건물은 33평. 2층이잖아요. 여기는 보은 시내에 있는 집입니다. 여기 바로 남쪽에 초등학교가 있어요. 초등학교 바로 뒤에 있는 집인데 이렇게 아이들 다니라고 어린이 보호구역이 보입니다. 저는 이 건물 보고 이 집 보고 딱 느낀 점이 아이들이 딱 후문으로 나오잖아요. 이쪽으로. 야, 여기다가 아이들 좋아하는 가게 차리면 장사 잘 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보은에 애들이 많을까? 그래도 초등학교 있잖아요. 아무튼 뭐 그런 복합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게 감정 가격이 7,200만 원인데 1차에 바로 6명이 응찰을 했습니다. 그리고 낙찰가는 감정가 대비 153%, 1억 1,100만 원. 와, 높게 낙찰이 됐어요. 자, 누가 낙찰 받았을까? 보은에 사시는 59년생이 낙찰을 받았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아무래도 이 주택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동네분이 낙찰을 받으신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충북 괴산입니다. 자, 괴산 여기 건물이 두 개나 보이는데요. 땅이 946평, 건물은 96평, 두 개 합해서 96평이에요. 공사를 하던 현장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펜션 마을이라는 표시가 보이고 여기 경매물건 여기에 있었죠. 자, 이렇게 거의 다 지은 말끔한 주택이었는데 감정평가서를 보니까 유치권 행사 중이다, 이런 현수막이 달려있다, 이런 내용이 있었고, 그러니까 이거 누가 쉽게 접근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감정가가 11억 7천만 원. 와, 비쌉니다. 유치권 신고 때문에 막 유찰이 되죠. 그러다가 결국 3차 매각기일 날 8억 8천7백만 원에 한 명이 응찰했고, 응찰자가 땡땡 새마을금고, 근저당권자이자 경매신청 채권자예요. 결국 유치권 때문에 이게 낙찰이 안 되니까 경매신청 채권자인 땡땡 새마을금고가 직접 낙찰을 받습니다. 자, 여기 땡땡 새마을금고가 청구한 금액은 약 8억 원이에요. 그래서 딱 맞춰서 8억 8천7백만 원의 낙찰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근저당권자가 직접 낙찰을 받았으니까 이제 유치권자랑 법정 다툼을 아마 하겠죠. 그래서 유치권 해결하고 나중에 다시 이것을 매각해서 현금화할 계획을 짠 것 같아요. 그 다음 충북 괴산 하나 더 보겠습니다. 뭐 요 집은 유튜버들이 많이 다뤘어요. 저도 그래서 유튜버 영상을 봤는데 엄청 시골이고 땅이 742평, 건물이 38평입니다. 건물이 굉장히 많아요. 하우스도 있고 이런 막 창고 건물도 엄청 큰 게 있습니다. 입찰 진행 내용을 보니까 원래 감정가가 2억 5천 정도 됐어요. 근데 막 유찰이 되다가 2억에 낙찰됐지만 미납, 그 다음에 또 1억 7천에 낙찰됐지만 미납, 1억 6천에 낙찰 또 미납, 1억 6천에 낙찰 또 미납, 다 미납했어요. 모두 최저가가 1억 5천만 원 정도 됐으니까 1,500만 원 정도 다 보증금 다 날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뭐 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제가 매각물건 명세서를 보니까 경매법원에서 제발 좀 신중하게 입찰해라,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 내용이 있었는데 여기 있는 건물 중에서 두 개가 매각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런 내용이 있었고, 그리고 이 집은 임차인이 없고 집주인이 점유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내용으로 봤을 때 제가 봤을 땐 요 낙찰자들이 이 집주인과 그 매각에 포함되지 않은 건물에 대한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납을 한 것 같고, 그건 제 추측입니다. 그러다가 계속 유찰이 되다가 결국 다시 4명이 응찰했고 1억 원의 낙찰자가 나왔습니다. 이분은 잔금을 납부했죠. 아마도 이 집주인과 어떤 거래가 된 것 같아요. 자, 그 능력자 누구일까? 이분은 서울에 사시는 57년생입니다. 와, 서울분이 여기 괴산에다가 이런 집을 1억 원에 낙찰을 받았어요. 자, 이제 충남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는 충남 예산. 뭐 화질이 좋지는 않지만 집이 커 보이고 앞에 전망도 와 어마무시하다, 마당도 정원이 장난이 아니네, 이런 생각이 드는 집입니다. 땅이 462평, 건물은 무려 78평. 와, 이 집 청소 어떻게 합니까? 자, 주차장. 와, 주차 이거 한 3대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주차장이고요. 이렇게 올라가면은 아주 으리으리한 집이 있습니다. 마당도 넓고 굉장히 집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게 감정가가 5억 4천 막 유찰이 되다가 최저가 2억 6천일 때 4명이 응찰했고 3억 5천 570만 원에 낙찰이 됩니다. 근데 이거는 어디 사는 누가 낙찰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건축물 대장을 보니까 아직 소유권 이전에 대한 정보가 건축물 대장에 반영이 되지가 않았더라고요. 궁금하신 분들은 700원 내고 등기를 띄워보면 되는데 제가 700원이 아까워서 등기를 못 댔습니다. 제가 또 애를 셋을 키우잖아요. 그래서 빡빡합니다. 그 다음은 충남 태안입니다. 이 경매물건은 여러분과 함께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경매물건 앞에 엄청난 큰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좀 아쉽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요 집 하나하나가 다 나왔었어요. 땅 80평에 건물은 17평 다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요게 다 낙찰이 됐더라고요.
다 낙찰이 됐어요. 자, 근데 이게 낙찰된 거를 보니까 감정가 1억 6천인데 5천만 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자, 어디 사는 몇 살? 자, 평택에 사는 72년생이 요 집 하나를 낙찰 받았더라고요. 아무래도 가까우니까 싸게 낙찰 받아서 세컨하우스를 쓰자, 뭐 이런 계획이 아니었을까 싶고 젊은 분이네요. 자, 그 다음은 충남 서천입니다. 아직 집이 멋들어지게 생겼고 이 집도 여러분과 공부를 했던 것 같은데 땅이 114평, 건물은 21평입니다. 집 앞에서 보면은 대문 보이고 마당 있고 이렇게 집이 생겼어요. 자, 여기가 바닷가 마을이에요. 해수욕장도 있고 나름 바닷가 마을에 메리트가 있어요. 감정가가 1억 5천 정도 되는데 두 번 유찰 됐고 3차 매각기일 날 13명이나 응찰을 했습니다. 이 정도 인원이면 전국에서 몰려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누가 낙찰 받았을까요? 서천에 사는 63년생이 낙찰을 받았습니다. 자, 이분은 같은 서천이긴 한데 좀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는 시내에 사는 분인데 그분이 요 바닷가 마을에 있는 집을 낙찰을 받았어요. 아무래도 같은 서천이니까 이사할 계획으로 낙찰을 받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은 충남 금산입니다. 와, 집으로 들어가는 길도 멋들어져 보이고 바로 이 집이에요. 바로 앞에 빈집도 보이고요. 경매물건의 땅은 329평, 건물은 45평입니다. 들어가 보면은 집이 이렇게 거의 새 집인 것 같습니다. 딱 봐도 땅은 넓고 뒤에서 보면 이런 모습. 앞으로 펼쳐지는 전망도 굉장히 시원시원하고 괜찮은 것 같아요. 자, 감정가가 무려 3억 5천 정도 됐고요. 유찰이 되다가 역시 3회차에 4명이 응찰해서 2억 3천만 원에 낙찰이 됩니다. 차순위가 2억 2천 1,050만 원. 와, 진짜 얼마 차이가 안 나죠. 낙찰 잘 받았네요. 자, 이분은 대전에 사는 76년생. 역시 자, 이렇게 좀 낙찰되는 거를 보니까 서울 쪽보다는 충청도 안에서 도시에 사는 분들이 낙찰을 좀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충남 당진입니다. 이 집도 거의 뭐 신축급 전원주택인데 세라믹 판넬로 이렇게 외부 마감한 게 인상적으로 보이네요. 땅이 155평에 건물은 21평입니다. 이렇게 마을길로 접근을 해서 여기 보이는 바로 이 집. 옆집과의 간격은 다소 가까워서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 집인데 그래도 새 집이니까 봐줄만 하죠. 충남 당진에 있는 이 집을 누가 낙찰받았을까요? 2억 7천만 원 정도 감정이 됐는데 역시 두 번 유찰. 3명이 응찰해서 1억 9천만 원, 거의 2억에 낙찰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낙찰받은 사람은 이번에는 수원에 사는 76년생. 역시 젊은 분이 낙찰을 받았네요. 오늘의 결론. 제가 시골주택 경매물건들을 보니까 대부분 떨어져도 낙찰이 되긴 하더라고요. 경매가 취하가 되지 않는 이상 떨어지다가 누군가 낙찰을 받긴 해요. 이런 모습을 보면은 지방소멸 이슈 때문에 걱정하는 분들도 많은데 뭐 지방소멸 언젠가 되긴 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뭐 천년 만년 삽니까?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지방에 또 주택을 낙찰받아서 뭐 제2의 인생을 꿈꾸시는 분들도 여전히 많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는지 다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재미있고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하기